이번 영상에서는 모평균의 검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평균의 검정은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표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분산을 아는 경우,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그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얘는 양측 검정인 경우, 가설이 단측 검정인 경우. 자,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대립 가설인 거고,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거 또는 이런 식의 대립 가설인 거고요.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을 표준 정규분포로 쓰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을 이 부분만 표본 표준 편차로 바꿔서 t 분포를 쓰고요. 그때 이제 기강력은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런 이제 양쪽 영역이 되고, 이것도요 양쪽 영역이 되고,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 기강력이 한쪽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강력이 뭘 얘기하는 건지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이니까 영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알파는 있는 유의수준 알파가 있고, 양쪽에 2분의 알파씩 하게 돼요. 2분의 알파씩에 해당되는 그런 경계값. 여기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경계값은 그 경계치는 z 2분의 알파가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대칭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기강력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z가 아니라 t 알파 2, 그리고 t 분포는 이 자유도가 있으니까 n-1 이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기강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는 뭐 단측 검정에 대해서도 살짝 한 가지 경우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경우 대립가설이 이거인 경우에 이제 기강력이 이게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표준 정규분포인 검정 통계량을 쓰니까, 그리고 이 대립가설이 우리의 이제 모수 뮤가 뮤제로, 이 비무가설에서 얘기하는 뮤제로보다 크다 이거니까 이쪽 영역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 꼬리하늘 알파에 해당되는 경계치는 z 알파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이때 이 기강력은 이제 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 모분할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보면은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데, 그때는 t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더 큰 영역, 그게 기강력이 된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막 이렇게 뽑았는데, 그게 이쪽에 속하게, 요 기강역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 그리고 거기 안 속하고 이런 다른 데 속했다. 그러면은 기무가설 안 기각,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시로 양측 모분산 아는 경우에 대한 양측 검정 예시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평균이 뮤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 단위에 있는데, 거기서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이런 가설을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고자 합니다. 이 가설의 형태를 보니까 대립가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이고, 그리고 유의수준 5%라는 게 이제 알파가 0.05라는 거. 그리고 분산이 1이다. 그러니까 분산을 아는 경우죠, 모분산을. 기무가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은 그 뮤제로가 1이라는 거예요. 기무가설에서 얘기하는 가정하고 있는 모수의 값이 1이다.
그래서 이때 검정 통계량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의 설명이 뭐냐면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된다는 거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무가설이 맞다고 가정을 할 거니까 여기에 지금 뮤 제로가 이것도 1이라고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뮤 제로를 넣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예제에서도 우리 어디였어? 차이에 보면 우리 예제에서도 이 기무가설에서 모수의 값을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4 빼기 뮤 제로 시그마 V 루트 N인데 이게 시그마 제곱이 1이니까 이건 시그마도 1이라는 거고 1은 시그마에다 1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1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구체화해서 쓰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통계량을 구했고요. 기강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했던 요 얘기대로 하면 되고요. 양측 검정이니까 이 표준 정규분포 양쪽 끝에 각각 확률 요거를 절반으로 나누 0.025를 할당한 범위가 기강력이 되는 거고 그거를 뭐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쪽에 각각 0.025 0.025가 되게 하는 그런 경계치를 구해 보면은 이게 Z 0.025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Z 0.025가 되는데 이게 뭔지를 좀 제가 표준 정규분포 표를 봐도 되지만은 구글 콜랩을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펜트를 하나 여시고 여기 문제 풀이에 보면은 1.9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해진 거냐?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은 한번 복습 삼아서 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인버스 서바이벌 펑션에 0.025 해당되는 그런 값을 구하면 그러면 이게 1.96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강력을 구할 수 있겠다. 기강력은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은 별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를 좀 x바에 대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부정통계량 요 값을 다 뽑았을 때 관계가 되게 되면은 이용 관계가 된다는 거는 요 안에 속한다는 거죠. 검정통계 값이 이 안에 속하게 되면 H0를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모분산을 여전히 아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단측 검정인 경우예요. 그리고 이 예시는 조금 특이하게 모분산을 실은 모르지만은 표본의 크기가 커서 아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경우예요. 제가 그 얘기했었죠. T분포 산을 모르지만은 표본 크기가 크면은 T분포를 쓰지 않고 정규분포를 써도 된다. 자, 한번 봅시다. 공장에서 생산된 20mm 철판의 경도는 요거는 이 숫자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철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판의 경도가 58 HRB라고 표기되어 있다. 근데 이제 철판 구매업자들은 실제 경도는 58 HRB 미만이다. 너네들이 주장한 것보다 더 경도가 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철판의 평균 경도가 58인지 아닌지 검정을 하려고 100개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으로 57.5, 표본 분산으로 2.04를 얻었다. 이런 검정을 5% 유의 수준에서 검정을 한다. 일단 가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기무가설은 평균 용도가 58이다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니다 58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본 평균으로 57.5니까 x바가 57.5라는 거죠. 표본 분산으로 2.4니까 x제곱 이게 2.04라는 건데 이 표본의 개수가 n이 100이다. 그리고 알파는 0.05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표본 분산으로 이걸 줬지만은 n이 굉장히 크니까 n이 보통 30보다 크면은 그냥 이제 이거랑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 경우에는 표준 정규분포를 쓰면 된다. 이거는 이유제로 나누기 시그마 이거니까 57.5 빼기 요거 유제로는 58 나누기 요 시그마 대신에 s를 써서 여기다가 루트 2.04 나누기 그리고 루트 n 네. 그래서 요거를 구해 보면은 57.5 빼기 58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기 이것도 써야 되는구나. 하면 나오겠지 검정 통계량의 값이.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건 마이너스 3.5007 정도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아마 약간의 수치 오차가 이 루트를 계산할 때 약간의 수치 오차가 생긴 건데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의 수준 0.05에서의 기강력을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여러분들 뭐 잘 보일 테니까 이거를 조금 키워놓고 하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기강력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양쪽 이게 단측 검정이구나. 단측 검정이니까 단측 검정인데 어느 쪽이냐? 이쪽이니까 이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알파만큼 이게 알파가 근데 0.05니까 그렇게 되게 만드는 이 값은 z z 이제 0.95겠죠. 그러면 z 0.95는 이렇게 계산해봐. 이거를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6.4489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6448이다. 그래서 기강력은 요 영역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Z가 검정 통계량 Z가 이제 마이너스 1.6448 이보다 작은 영역. 근데 지금 어디 갔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요거였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3.5는 분명히 요거보다 왼쪽에 여기 어디 이런 데 있을 거니까 기강력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이 기강력에 속하면은 기각한다. 그런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속하니까 이 기무가설 이렇다라는 기무가설을 우리 기각한다. 즉
유의 수준 5%에서 납품되는 칠판의 경로는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여기 그 기강력 방식만 소개한 게 아니라 제가 피밸류 방식도 소개를 했었죠. 피밸류 방식. 피밸류 방식 뭐였으니까 피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 유의수준 알파랑 비교하는 거였고, 첫 번째 경우는 피밸류가 알파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피밸류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피밸류가 알파보다 크면은 어, 이 기무가설을 기약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거고, 피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이 문제를 피밸류 방식으로 넣어볼게요. 피밸류 방식은 비슷하게 검정통계량의 분포를 일단 그리고 계산한 검정통계량의 값이 이거였잖아요. 마이너스 3.5 정도. 그게 뭐 대충 여기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3.5라는 값을 쓰지 말고 저는 그냥 검정통계량의 값 이거를 그대로 쓸게요. 이걸 그대로 쓰고 여기서부터 얘보다 더 그 대립가설 얘보다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통계량의 실험값이 나올 확률이니까 요 점에서부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 그게 바로 이게 바로 p-밸류가 되는 거죠. 그거를 구해보면 되죠. 그거는 지금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 누적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st.용 0,1 하고 CDF를 하면 되죠. 까지 CDF냐면은 요거를 뭐 그대로 넣어도 돼요. 요거를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그러면 이 표현식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 p-밸류가 0.0002320 뭐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p-밸류가 0.0002320. 그러면 이게 우리 유의 수준 알파 0.05였죠. 알파는 0.05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작잖아요. 훨씬 작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렇게 p-밸류를 계산하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좀 평균에서 먼 값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p-밸류가 굉장히 작다. p-밸류가 작다라는 말은 이 평균에서 먼 곳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 말은 우리의 기무가설이 옳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기무가설이 옳다라고 치면은 요 어디 평균 부근에서 나와줘야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데 이 끝에 이상한 멀리서 나왔으니까 그거는 우리 기무가설이 틀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0.05랑 비교했을 때 p-밸류가 0.05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p-밸류 형식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결국 결론은 똑같죠.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는 이 기강력 방식을 써가지고 기강력의 검정 통계량에 속하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했는데, p-밸류 방식으로 하면은 p-밸류가 이 알파보다 작으니까 그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리고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밸류 방식과 기강력 방식을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 이제 기강력보다는 p-밸류를 많이 쓰도록 합니다. p-밸류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강력 방식은 P밸류 방식을 조금 사람들이 그냥 이제 초등학생도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게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각력이라는 이제 조금 쓸데없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지. P밸류가 더 본질적인 거예요. P밸류 방식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에서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인데 아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모르는 경우지만은 뭐 아는 것처럼 하는 경우긴 한데 근데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냥 검정 통계량만 그 T 분포로 바꿨을 뿐이니까 똑같은 논리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모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